네, 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쑥별맘이입니다. 네, 오늘은 매달 매달 스터디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바로 이웃 댓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웃 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좋겠다 생각이 드나요? 또는 댓글은 매일매일 달아야 될까요? 답방은 매일매일 가야 될까요? 그럼 매일 달릴 때마다 매일매일 그 시간마다 가야 될까요? 서로의 추가는 다 받아줘야 될까요? 그럼 홍보업체가 나에게 신청이 들어왔을 땐 그것조차도 다 받아야 될까요? 그럼 무조건 이웃 수가 많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요즘에는 또 인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 인프를 그럼 준비할 때는 이웃수가 많아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까지 질문을 많이 해 주십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사실 정리를 좀 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답이 너무 허무한가요? 그런데 저는 많은 블로거들에게 묻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블로그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이 공간은요, 내가 만든 공간이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에서 시작해서 내가 수익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웃들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좋게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일단 이웃들이 있으면요. 좋은 이웃들을 만나면 참 재밌어요. 좋은 정보도 너무 많이 얻고요.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10명에게 얻고 1000명에게 얻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나에게 도움은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말고 자기 마음에 물어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웃수 같은 경우는요. 내가 받고 싶은 그러니까 맺고 싶은 이웃들과 그걸 신청을 수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댓글 관리 같은 경우는 좀 팁을 드리자면 요일을 정해서 하시는 것도 팁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맨날 우리가 아이들 보고 집안일을 보고 일을 하면서 댓글 관리까지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랑 1일 1 포스팅을 하자, 매일매일 글을 써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겨우겨우 애들 육퇴하고 글을 쓰는데 댓글 관리까지 하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새벽에 잠드시게 돼요. 그러면 아침에 다 어그러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계속 잠드는 것도 이것도 조금 요일별로 좀 정해 놓고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스케줄에도 컨디션에도 덜 영향을 줍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래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데 바로 이 여러분들 그 마인드 컨트롤부터 그다음에 시간 관리, 계획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오래 킵고잉 할 수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 관리를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로 이웃을 막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막아져 있어요. 서로 이웃을 막아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거를 왔는데 제 포스팅 글들이 전반적으로 워낙에 2,000개 넘는 글이 쌓이다 보니까 육아 쪽으로 마음에 들거나 훈육 쪽으로 마음에 들거나 블로그 강의 쪽으로 마음에 드시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음에 또 내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웃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을 찾기가 외워야 되는데 한 번에 이름을 못 외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보통 이웃 추가를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오래 쌓아 놓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알아서 나에게 오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서로 이웃 신청을 막아뒀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제 블로그에 와서 제 이웃 신청을 눌렀습니다. 왜냐? 서로 이웃 신청을 막아뒀기 때문에 저에게 쪽지를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제 이웃 수는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네, 서로 이웃이 막아놨어요. 차단해놨어요. X라고 하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차단이라고 쓸게요. 서로 이웃을 제가 차단해놨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에게 이웃 신청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 이웃 추가 버튼 하나 띵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는 이웃 추가가 생깁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이웃 추가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물론
핸드폰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블로그를 볼 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종 모양을 누르시면 모바일 버전에서 종 모양을 누르시면 누가 나를 이웃으로 추가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목록이 뜹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목록이 굉장히 많이 뜨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공감 하나 누른 것조차도 사실 목록으로 이름으로 다 뜨는 거를 내 소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본다면요. 여기서 누가 이웃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제가 누르면 그분한테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을 다 확실히 놓치지 않고 보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론으로 알려드리자면 상대방이 저를 이웃 추가를 했을 때는 제 이웃은 쌓이는데 올라가는데 플러스 1이 생기는데 그분께는 플러스 1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 갔으니까요. 그죠? 근데 서로 이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지금은 차단이 되어 있는데 서로 이웃을 열어놨다고 했을 때 서로 이웃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양쪽에 이웃이 수가 늘어납니다. 요거는 이해하셨나요?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사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웃 추가를 하고 싶을 만큼 피드가 작성이 되시면 됩니다. 그쵸? 문제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물론 초보자분들은 이걸 제가 알려드리면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뭐 숯불감미처럼 글을 뭐 2,000개는 써야 되나 보다. 아니면 뭐 육아 팁을 굉장히 써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웃을 신청을 했던 분들은요. 뭐 네이버 메인이나 뭐하지 판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보고 배우실 그런 좋은 그런 이웃들을 신청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연히 타고 들어갔더니 이게 체험단 정보가 많이 쌓여 놓으신 분들도 저는 좋아했고, 그리고 글을 되게 재미나게 썼던 분들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도 저는 좋아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정보가 좋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뭐 본인이 뭐 엄마표 영어라든지 어떤 수학이라든지 그런 팁 같은 경우 그런 걸 갖고 계신 전공적인 것들을 조금 노출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좋죠. 근데 글이 재밌거나 사진을 잘 찍으시거나 체험단 정보가 좀 많이 쌓여 있거나 어떤 그 체험단 경력이 많다거나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대단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킵고잉을 하시면 이웃 추가는 꾸준히 들어올 것이에요. 그리고 딱 이렇게 알려드리면, 아, 그러면 서로 이웃 추가를 막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블로그 초보자의 경우에 여러분들의 상위 노출글이 저보다 적죠. 그리고 글이 멀리 검색이 된다거나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뭐 이웃수가 10명, 50명, 100명 요 정도 정말 그냥 아직 가벼운 얼마 안 된 그런 숫자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문을 두드릴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글이 많이 다양한 곳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경로 자체가 없는데 그럼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이거를 오래 하려면 물론 제목과 키워드만 열심히 노린다 하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상위 노출되거나 그런 것은 댓글 수나 이런 것들은 플러스 점수예요. 댓글 공감 이런 거는 플러스 점수예요. 물론 어마무시한 댓글과 어마무시한 체류 시간과 스크랩 등이 많다면 여러분들 글은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매번 모든 글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댓글 관리와 사람들 공감과 스크랩과 체류 시간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자면, 초보자들에게는 상위 노출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찾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재밌게 하자고 하면 체험단을 노리신다면 체험단 정보가 많으신 분, 그 다음에 글을 좀 닮고 싶다면 글쓰기를 잘하시는 분,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배우고 싶다면 사진을 잘 찍는 분,
그다음에 투데이가 높으신 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단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문자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께 노출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서도 사실은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노출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각 보면서 어쨌든 방문자 프로그램을 쓰든 안 쓰든 그분께도 여태까지 버틴 이상 보고 배우실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서 장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웃 신청을 할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 블로그의 재미를 위해서 사실은 이게 목표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어요. 음.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엄마표 영어하시는 분을 배웠고 세무 관리하시는 분을 배웠고 그다음에 다양한 루트로 사진, 요리 여러 명을 만났거든요. 그거는 제가 하면서 가장 블로그가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사람. 그죠? 그 엄마들과 소통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관리는 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답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답방에 관해서 바로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것도 요일별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일을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댓글 관리를 답을 하면서 바로 그 사람께 가는 것을 합니다. 저는 빛나는 엄마들한테 근데 많이는 못하죠. 제가 사실 손가락도 좀 많이 아파요.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톡방에서도 제가 계속 꾸준히 답을 드리기 때문에 손가락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상태를 파악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서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댓글을 다 남겨드리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외의 상황이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강의를 맡겨주신 분들한테 더 많이 찾아가게 되고 공감이라도 누르게 된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 글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다시피 블로그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답방에 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다녀야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일 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가다가 인프를 준비하실 때 요때 조금 달려서 요즘 인플루언서 붙으신 분들 중에 내가 이웃 관리 좀 했다 하시는 분은 3,000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렇게 목표로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한 3,000명밖에도 겨우 되지 않았습니다. 많아 보이나요? 블로그 한 4년이 넘도록 3,000명이라는 건 사실 많은 수는 아닙니다. 이건 왜냐면 제가 서로 이웃 차단을 좀 종종 합니다. 특히나 강의에 집중을 할 때는 딱 그 모집이 딱 완료가 되면 제가 서로에서 둡니다. 그 시간조차도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굳이 확인하고 신경을 쓸 시간조차도 저는 차단해 버리고 그 시간에 강의를 만들고 그리고 글을 씁니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킵고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성장을 더 가속화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4년 정도인데도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 강사란 말이에요. 그 어느 순간은 해야겠다 싶은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앞서 나가서 또는 특강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일부러 이벤트성으로 강의를 딱 오픈을 해서 그러면 엄마들만 모일 테고 성장하고 싶은 엄마들만 모일 테니까 제 니즈에 딱 반영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떡밥 뭔가 이벤트 어떤 제 목표 저랑 부합되는 그런 주제를 딱 던져 드리고 그런 글을 쓰고 뭐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키워드를 정리했다든가 인플루언서에 대한 글을 썼을 때 그럴 때 잠시 서로 요 창을 열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상업적인 애들도 분명 계속해서 그거는 컴퓨터로 그냥 어떻게 입력하면 프로그램으로도 댓글이 저희에게 남기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이 남긴 게 아니라서 여러분 그냥 상업적인 건 여러분들이 싫으면 의미 없이 삭제하거나 그다음에 그냥 차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댓글도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 댓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전 요즘에 그런 댓글도 받아봤거든요. 키워드가 너무 뭐 나열을 하면 안 좋다 제목에.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 강의를 들어라 해서. 근데 그런 강의를 전자책을 제가 봤는데 글자 포인트가 보통 크몽에 전자책을 올리는 크몽 사이즈가 포인트가 12 정도 됩니다. 글자 포인트가. 한글에서 여러분 글자 포인트 한 12 정도 보통 쓰시잖아요. 뭐 논문을 쓰거나 막 그러면. 근데 20 몇 포인트나 되더라고요. 그걸로 장수를 채우는데 동기부여만 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제 전자책이나 제 강의는요. 그냥 듣고서도 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다른 전자책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걸 내가 배웠고, 그래서 왜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전부를 걸고, 뭐,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네들 홍보성으로 돌리는 거라서 아마 시간이 지나고도 똑같은 댓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쓰셔도 돼요. 당연히 육아일기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드를 빼고 썼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해도 됩니다. 댓글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서로 이유 추가해서는 가끔 목표가 생기신다면 그러면 오픈을 해놓고 준비를 하실 때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한 이웃수 1000명 정도는 기본으로 그래도 블로그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글이 적어도 300개에서 500개 정도는 쌓여야지 우리가 한 달이 30일인데요, 여러분. 10개월 정도 하면 블로그 좀 오래 했다 싶잖아요. 6개월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수는 한 1000명 정도 되면은 아, 이 사람 조금 열심히 했구나, 오래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대략적으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 사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강의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그냥 확정을 해 놓으시고 너무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 문서서 5,000개만 꼭 노려서 글을 쓰라고요. 이웃수를 1,000명을 꼭 채우라고요. 블로그 글은 꼭 300개, 500개여야 된다고요. 여기에 좀 꽂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목표가 수익화라면 하루에도 1일 한두 개 포스팅이 될 정도로 물론 저도 하루에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두 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분 좋은 방향으로, 재밌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이 숫자를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 숫자를 외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이, 이상하다. 투별마미님, 저기 게시판은 두 줄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세 줄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두 줄로, 세 줄로 하라는 건, 이 정도 했을 때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줄로 했습니다. 저는 두 줄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드리거든요. 이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지저분해진다. 그럼 내가 사진을 더 잘 찍는다. 더 많이 보여주셔도 되는 거고. 내가 사진이 조금 아직 혼잡스럽다. 너무 클로즈업 된 사진이 많고 아직 사진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사진을 좀 적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앨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 블로그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 프롤로그로 조금 대표를 첫 화면으로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 중에서 팁을 들으시고 그 포인트, 중점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그걸 이용하셔서 이 기술을 이용하셔야지 뭐 반드시 이렇게 내가 그럼 가만히 있고 이렇게 오기를 기다려야지 아니면 내가 그래서 무조건 가야지 내가 요일은 무조건 정해야지 그걸 꼭 지켜야지 300개 500개 써야지 하시면 그걸 못 지키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주액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블로그 글을 300개, 500개 쓰려고 블로그를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쓰면서 300개, 500개가 쌓이는 거고요. 인플루언서 준비하려고 이후 3,000명을 쌓이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고 가다 보니 인플루언서가 붙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화면을 킨 김에 제가 몇 개만 포인트 강의 딱 해드릴 테니까 이 설정은 똑같이 해주세요. 어, 여러분 프로필 아시죠? 이제 관리 무조건 하면 프로필 아셔야 돼요. 관리 들어가셔서 기본 설정 누르시고 기본 에디터 설정.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스마트 에디터 2.0은 2022년 11월에 종료됩니다. 이거는요, 뭐 HTML 막 이렇게 해갖고 입력을 할 수 있던 옛날 창이고요. 지금 최근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하는 그 화면 자체가 스마트 에디터 1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루블이 15포인트, 글자 포인트, 그리고 중앙 정렬로 해놓고 확인을 눌러놨습니다. 그럼 매번 같은 이 형식으로 글자 쓰기가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저품질도 요즘엔 초기화도 안 먹힌다고 하니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댓글 안북을 권한이 있습니다. 댓글 안북을 권한. 비밀 글 쓰기만 허용, 내가 맺은 이윤만 쓸 수 있게 합니다. 체크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바일로 보셨을 때 그 홈 편집 옆에 이렇게 그 말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말풍선 같은 그 그림이 있어요. 모바일로 블로그를 보셨을 때요. 거기서 상업적인 이웃들이 그렇게 안보고를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체크 표시를 해놓으면 비밀 쓰기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맺은 이웃만 쓸 수 있게 하니까 상업적인 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상업적인 이웃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멀리 보자고 했어요, 항상. 오래 블로그를 할 마음으로. 그랬을 때 서로의 신청이요. 사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맺고 싶은 사람들만 맺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청을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엄마 느낌으로 오면 거의 수락을 해드리긴 하는데, 보시다시피 신청도 일단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린 것도 있어서 가끔 시간 내어 들어가 봐야 되기는 하고, 보시다시피 들어가서 완전 홍보글이고 상업적이고 너무 강한 수익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수익화 준비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제가 너무 조금 까다로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블로그 강의를 1년 반, 2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를 6년 차 운영을 해왔을 때 되게 의미 없는 사람들을 맺으면 색을 피드해서 그 글을 봐야 됩니다. 상업적인 글들을 다 허락을 하시고 이웃을 신청을 하시면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가방이나 육아용품, 포멍 등 반가운 그런 업체라면 허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태양광 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거래하거나 사용을 할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로 이웃 신청을 했을 때 득이 되기보다는 오래 봤을 때 득이 될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득이 될 상황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봤을 때 이웃 신청의 수는 한계가 있고, 물론 되게 좀 크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 제가 이웃 신청을 수락하는 순간 색을 피드해서 그분들의 색을 계속 봐야 됩니다. 제 시간 소모가 있기 때문에 저 강의에서 항상 얘기 드리죠. 여러분들의 글값과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재밌는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는 꼭 좋아하진 않더라도 이웃을 어느 정도 늘렸을 때는 분명 그분들이 저에게 더 오게 되고 제 강의도 듣고 제 글을 봐주는 이점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더라도 육아맘, 엄마들을 주로 저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 팁과 그리고 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꼭 해놔야 되는 설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공유 설정도 사용으로 해야 마우스로 긁기가 안 됩니다. 물론 핸드폰으로는 아직은 뭐 긁을 수 있고 막 스크랩 해가면 긁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용으로 바꿔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소개해 드릴게요.